아까 세 번째 이슈가 그 10월 달은 그 민주당의 시간이라고 했죠. 국정감사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민주당의 시간을 잘 활용해서 이번 재보궐선거 금정하고 강화해서 꼭 이겨야 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런데 민주당이 선거를 꼭 이겨야 하는 이유가,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 지금 조건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국정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뭐가 좋냐, 우선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이 세트가 있잖아요. 이거는 진짜 민주당한테 거의 필승카드죠. 필승카드. 여러분, 뭐 저는 포커를 안 치지만 포커 칠 때 에이스 3개 가지고 치면은 굉장히 유리한 거 아닙니까? 고수도 칠 때 광 3개 들고 하면은 유리한가요? 잘 모르겠네. 하여간 그런 거죠, 거의.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얘네들이 이게 정상이 아니야. 정상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렇게 정권이 막 흔들리고 있고 문제가 많아. 그러면은 이것들이 행동을 자제해야 되거든요. 한동훈, 윤석열도 서로 좀 만나갖고 대화하고 뭔가 수습하려고 애쓰는 연기라도 해야 되고, 김건희도 자숙하는 연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러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죠. 김건희는 지 혼자 막 잘났다고 의시되고 다니고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죠. 한동훈, 윤석열 보세요. 어저께 대통령실하고 윤석열 만났는데, 만나갖고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지금 요새 좀 기사가 덜 나오는 것 같아. 이 응급실 문제라든가 지금 의료계 문제가 안 나오는데, 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근데 지금 이 의료 문제와 관련해갖고 한마디 못하고, 더군다나 지금 김건희 문제가 이렇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이런 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어저께 왜 만난 겁니까?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밥만 먹고 왔어요. 밥만 처먹고 왔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웃긴 거 뭐냐, 이것도 문제가 문제인데 한동훈이 오늘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난 진짜 이 새끼들은 와, 답이 안 나오는 애들 같아. 한동훈 오늘 기자들하고 만나갖고 기자들이 물어보죠. 어제 만난 거 성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하는 말, 저녁 먹은 거. 저녁 먹은 게 성과래요. 이거 거의 뭐 윤석열 엿먹이는 거죠. 이 새끼도 웃기는 새끼인 게, 지가 진짜로 만약에 이렇게 윤석열 만나갖고 할 말이 있었으면은 쇼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한동훈이가 약속 시간보다 한 20분 정도 먼저 갔다는 거 아닙니까? 빨리? 근데 빨리 가면 윤석열이 나와? 너무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한동훈이 하는 짓이 다 그냥 기자들한테 언론에 흘리기 하고 있고, 아니 특수부 할 때 검사들이 하던 짓을 하면서 지금 분위기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가 어저께 윤석열 독대 못하니까 정무수석한테 조만간 다시 독대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만들어 달라고 했다라는 것까지도 오늘 기사가 나왔어. 이거 뭡니까? 언론 플레이 하는 거예요. 아니 진짜로 윤석열을 만날 마음이 있으면, 지가 처음에 독대 요청해갖고 이것 때문에 이거 대통령실이 기분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어저께 만찬 끝나면서 정무수석한테 자리 좀 만들어 달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그 윤석열 만나갖고 진짜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대화하는 게 진짜 목적이었으면 그렇게 말해놓고 기다려야지. 그리고 만난 다음에 얘기를 해야지. 근데 이렇게 해놓고 나오자마자 또 기자들한테 얘기한 거 아니야. 제가 오늘 나오면서 정무수석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라고 또 흘린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또 이거 갖고 뭐 저런 개새끼가 있어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의 행동은요, 윤석열 만나갖고 뭐 할 마음이 없죠 지금. 그러니까 지가 뭔가 노력하고 있다, 지금 그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있다. 내가 대통령이 지금 민심을 잘 모르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잘못된 길을 가는 걸 내가 쓴소리 하려고 요구를 많이 했지만 결국 윤석열이 거부하는 바람에 못 만났다. 지금 그런 알리바이를 만들고 있는 거야.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도 윤석열을 만날 마음이 없습니다.
한동훈이 계속 윤석열한테 독대 하고 있지만 윤석열이 독대 못하게 그거를 거절하도록 만들고 있거든. 아마 윤석열이 야 한동훈 만나자 그러면 아마 한동훈 놀랄 거예요. 이 새끼는 지금 만날 마음이 없어요. 안 만날 거를 생각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잠시만요. 문 좀 닫고 오겠습니다. 여기 문이 열려 있어갖고 제가 들어올 때 문을 이 스튜디오 문을 열어놔가지고 좀 닫고. 이게 웃긴 거지요. 그리고 윤석열도 아니 만나면 될 거 아니야. 이 만나는 게 뭐 어려워? 만나는 게 뭐 어렵습니까? 사실 지금 제일 아쉬운 건 윤석열이에요. 지금 정권이 흔들리고 있고 지금 진짜 김건희 헬게이트가 열려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그럼 김건희만 문제냐? 아니죠. 최상병 특권 같은 거는 윤석열이 직접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김건희 공천 개입 마찬가지입니다. 공천 개입 관련해 가지고 윤석열 관계 없습니까? 윤석열 관계 없어요. 명태균 씨가 윤석열하고 통화했다고 했는데 다 관계 있는 거예요. 공천 개입은 대통령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박근혜가 그것 때문에 2년 구원했죠. 2년. 웃긴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과 윤석열 하는 이 꼬락서니가 엉망진창인 거죠. 지금 얼마나 심각한데 관심 없어요 그냥. 그러니 민주당으로서는요 얼마나 진짜 축복입니까. 민주당한테는 이 두 명이 다 에이스 카드예요. 에이스 카드. 오늘 윤석열 한동훈 관련해 가지고 오늘 사설이 한겨레와 경향이 나왔어요. 한겨레 경향. 독대는커녕 밥만 먹고 헤어진 대통령과 여당 대표. 한심한 거죠.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대통령실 만찬이 의료 공백 사태 등 현안에 대한 메시지조차 없이 빈손으로 끝났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벌이는 신경전에 국민들은 그의 피로감은 깊어진다. 윤석열이 그 자리에서 그냥 지사랑만 했다는 거죠 아닙니까? 체코 방문했고 원전 얘기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현재 국정 상황이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를 불러놓고 순방 성과를 설명하고 밥만 먹고 헤어질 만큼 한가로운가. 지금 의료 공백 7개월째입니다. 7개월째. 김건희 의혹 넘쳐나고 있고요. 지금은 공천 개입 의혹까지 있지 않습니까?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 독대를 통해 의대 증원 문제에 관한 정부의 유연한 태도를 촉구하고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 김 여사의 사과를 건의하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도 웃기죠. 알려졌다. 누구한테 들은 겁니까? 한동훈 측이 얘기한 거예요. 한동훈 측이 만약에 내가 독대했으면 윤석열한테 의대 증원 문제, 김건희 문제 얘기하려고 그랬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기자들한테. 아니 이런 거는 진짜로 윤석열 만나갖고 대화한 다음에 나와가지고 이런 거 얘기했습니다라고 하는 거지. 아직 대통령 만나지도 않았는데 나 이런 말 할 거야 라고 먼저 말해버린 경우가 어딨어요. 진짜 황당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은 윤석열 만날 게 마음이 전혀 없는 거고 그냥 나는 이렇게 올바른 이야기를 할 말을 하는 여당 대표로서 대통령한테 할 말을 하는 사람이고 하려고 했다. 지금 그거 알리바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지가 윤석열에 대해서 칼을 꽂은 다음에 보수한테 배신자라는 말 안 듣기 위해서 제가 할 만큼 했습니다. 막 그러고 있는 것 같아. 난 그래서 한동훈이가 윤석열한테 칼 꽂는 짓을 하긴 할 것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겁니다. 좋은 겁니다. 대통령이 여당 대표가 전하는 민심을 듣고 해법을 모색하는 건 오히려 먼저 청했어야 할 일 아닌가.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더니 갈수록 편협하고 권위주의적 대통령이 된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사실 그렇지요. 윤석열이 생각해보세요. 윤석열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나온 이유가 뭡니까?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소통. 청와대에 있으면은 소통을 안 한다. 그래서 자기가 소통하는 사람 되겠다고 나온 거였거든요. 근데 소통하고 있어요? 야당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여당 대표도 지금 안 만나려고 하고 있잖아 지금. 얼마나 황당합니까? 도대체 청와대는 왜 나온 거야?
이날 만찬도 냉랭한 분위기였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독대 신경전이 뉴스가 되는 기이한 현실을 집권 세력은 부끄러워해야 한다. 내부 소통도 이렇게 어려운데 야당이나 국민과 어떻게 대화하겠냐. 맞는 말이죠. 너무너무 맞는 말이에요. 더군다나 어제 모두 발언을 하는데 원래는 당대표한테 한마디 하라고 마이크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동훈한테 말할 기회를 주지도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엉망진창. 우리로서는 반가운 이야기죠, 뭘. 경향신문. 협량과 내분만 남은 윤한 맹탕회동. 국민 두렵지 않나. 윤석열의 좁은 도량, 한동훈의 부족한 정치력으로 자중질환만 도드라졌다. 집권 세력이 감정 싸움으로 스스로 국정 발목을 잡을 만큼 한가하고 무책임한 것인지 참으로 개탄스럽다. 애당초 한 대표의 독대 요청은 무시됐고 정치권 회동에 공식과도 같은 인사말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한 대표 발언 기회를 봉쇄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한 대표도 기회를 기다릴 게 아니라 스스로 발언에 나설 만큼의 결기나 정치력은 부재했다. 제가 한 말이죠. 제가 지적했던 게 이겁니다. 어저께 말했던 게 그렇잖아요. 한동훈 쥐가 발언 기회 안 준다고 얘기 안 합니까?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이 발언 기회 안 주니까 발언 못한 거 아니죠. 어떻게 했어요? 윤석열이 혼자 떠들고 나서 웃기는 새끼예요. 기자 영수회담 처음 할 때 쥐가 한마디 했으면 야당 대표한테 한마디 하시라고 해야 되는데 지 혼자 말하고 나서 기자들 나가게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가 나가지 마세요 해놓고 딱 A4 용지 꺼내갖고 읽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거지. 한동훈 이 새끼 뭐 한 거야? 이거 못 봤어?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했으면 배웠어야지. 지가 이렇게 간절하게 윤석열 만나고자 한 거는 할 말이 있는 건데 윤석열이 마이크 안 주면 지금부터 시작! 사인 안 주면 얘기 안 할 거야? 근데 한마디 못하고 오늘 나와갖고 또 징징거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심하죠. 자중질환 만찬의 뒤끝은 25일에도 이어졌다. 친윤계와 친한계는 한 대표 발언 봉쇄를 놓고 서로 내 탓을 하며 티격태격했다. 여권 전체가 비상한 각오로 지혜를 모아도 풀기 쉽지 않은 난제가 한둘이 아니다. 7개월 넘게 출구를 못 찾은 의정 갈등, 그리고 김건희 리스크, 고물가, 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데 이렇게 엄청난데 현안 이야기 없이 그냥 만나갖고 밥만 처먹었다는 거. 정말 웃기죠. 난 그래서 요번에 한동훈이가 작심을 하고 윤석열 어떻게 해서든지 지지율을 10%로 떨어뜨리려고 작정하고 요번에 이렇게 만난 건가.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 막 의심스러워요. 네.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10월 달에 민주당이 이 엄청난 기회를 가지고 총선을 못 이기면은, 재보궐을 못 이기면은 이건 너무 아쉬운 거죠. 그래서 민주당한테 이런 히든카드가, 윤석열이라는 히든카드, 한동훈이라는 히든카드가 있다. 더군다나 또 누가 있습니까? 진짜 큰 히든카드. 김건희. 김건희는 대박이에요. 어제 얘기했지만, 하루하루 막 새로운 이슈가 막 나오니까. 김건희 게이트. 그냥 게이트가 아니죠. 헬게이트. 진짜. 헬게이트. 사실 한동안 MBC 혼자 굉장히 애를 많이 썼잖아요. 외롭게. 사실은 MBC가 같이 하고 KBS가 좀 받쳐줘야 되는데 KBS가 완전히 맛이 가버렸고 MBC가 거의 홀로 하고 있었는데 요새는 사실은 이 인터넷 이 언론들 뉴스토마토라든가 서울의 소리 같은 언론들이 막 빵빵 터트려주고 그러면서 JTBC가 아예 이를 악물고 지금 달라붙었죠. 어떤 거? 김건희 주가 조작. 그래서 지금 JTBC가 연속으로
연속으로 지금 단독 보도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저께는 뭐 했습니까? 김건희가 이종호와 일주일간 36번 전화 통화 문자 주고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원래 김건희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김건희는 이종호하고 그때 주가 조작 문제 끝나고 나서 2014년인가? 그 이후로 만난 적이 없다 그랬어요. 만난 적이 없다고. 만난 적이 없다고.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JTBC 보도를 통해서 무슨 만난 적이 없어. 이미 2020년 9월 10월 달에만 이렇게 엄청나게 서로 통화하고 문자 주고받았는데 이거 말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종호 씨가 입장이 나왔잖아요. 아, 그때 내가 김건희 씨 핸드폰으로 전화한 거, 김건희 씨 핸드폰에 전화 온 거 맞는데 내가 통화한 거는 김건희가 아니지롱 이런 거죠. 김건희 전화번호는 뭐 어떻게 부정을 못하잖아. 이게 통신기로 나와 있으니까. 다만 통화한 사람은 김건희가 아니었어요. 코바나 콘텐츠 직원들하고 통화한 거예요. 그 직원들이 김건희 전화 빌려갖고 나한테 전화했고, 나도 김건희 전화 온 다음에 직원 좀 바꿔주세요 했다는 거 아니에요. 김건희가 씨발 무슨 중개인이야? 무슨 중개인입니까? 옛날에는 그 전화하면은 그 뭡니까? 전화 그 국에서 전화 중간에 연결해주고 그랬잖아요. 뭐 전화 연결해주는 사람이야? 김건희네 코바나 콘텐츠 직원들도 지네 핸드폰으로 전화하면은 돈 나가니까 업무 전화니까 김건희 대표 핸드폰으로 할게요 하면서 핸드폰 주세요 하고 전화했다는 거야? 뭐야?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종호 씨가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다음날 JTBC가 또 단독 보도했죠. 그게 뭐냐? 이종호 거짓말이다. 왜냐면 이 검찰 조사 기록을 공개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종호가 검찰 2021년 11월 달에 검찰 조사할 때 그때 조사했던 내용들이 어떻게 지금 보도가 됩니까? 이걸 누가 준 거야? 이거는 뭐 검사가 아니면은 줄 수가 없는 거죠. 누가 봐도. 근데 검사들이 이 내용을 왜 주냐고요. 이게 뭐냐면 이때 검사들이 물어봤어요. 이종호 씨한테 김건희하고 무슨 통화했냐고. 딱 찍어서 김건희와 무슨 통화했냐고. 그러니까 이종호도 김건희와 통화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김건희 측, 김건희네 직원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때는 분명히 김건희와 통화했다고 얘기했거든, 검찰한테는. 근데 지금은 그때 통화한 사람이 김건희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지. 거짓말이죠. 그럼 뭐 검찰한테 거짓말했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거, 이런 중요한 내용, 이런 게 나오면은 이건 결국은 이종호한테 불리한 거고, 이종호한테 불리한 거는 결국 김건희한테 불리한 건데, 이런 내용을 도대체 누가 언론에 제보한 거냐, 준 거냐, 흘린 거냐? 검찰밖에 없는 거죠. 검찰이 지금 진짜로 김건희 잡아 놓으려고 이런 마음이 없는 이상 이런 거를 흘릴 리가 없잖아. 그래서 지금 검찰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오늘 또 JTBC가 단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오늘 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오늘은 어떤 보도였냐면, 도이치모터스 이종호 씨 얘기는 했잖아요. 이종호 씨가 그 주범이었고, 이종호 씨가 그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하려고, 그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근데 이종호 씨 말고 도이치모터스 또 그 주포가 누구냐면 이 김씨라는 사람이죠. 김씨. 이 사람은 지난 대선 전국 때 검찰을 피해서 도망다녔어. 잡히지 않아. 도망다닌 사람이야. 이종호 씨는 나와가지고 뭐 한 겁니까? 이종호 씨는 나와갖고 조사를 받았어요. 검찰 조사를. 그래서 이 주포는 이것 때문에 이종호한테 거기 왜 나가냐고, 경찰한테 도망다녀야지 왜 나가냐고 막 따진 거지. 막 따지면서 편지를 썼는데, 편지 내용에 뭐가 있냐면, 잡힌 사람들은 다 구속 기소 될 텐데 내가 가장 우려하는 거는 김건희만 빠지고, 무슨 말이냐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사 관련해 가지고 다 기소되고 다 잡아가는데 정작 김건희만 빠지고 우리만 다 죽이는 거 아니냐 걱정하고 있는 거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은 김건희도 자기들과 같은 편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는 걸 보니까 김건희만 뺄 것 같아. 지금 실제 그러고 있죠. 실제로 지금 김건희만 빼고 나머지는 다 지금 기소해갖고 재판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내용은 김건희는 지금까지 나는 피해자다. 저 주가 조작 범인들이 내 계좌를 이용했을 뿐이지 난 몰랐다. 그거였는데 오늘 이 김씨라는 사람의 편지를 보면 그게 아니죠. 야, 김건희 우리 다 같이 헤쳐먹었는데 지금 김건희만 빠진 거 아니냐. 다 우리만 지금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니냐. 제가 오늘 준비는 안 했지만 이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윤씨 라는 표현이 있어요. 윤씨. 윤씨네 사람들은 우리 신경 안 쓴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보도가 나온 거예요, 오늘. JTBC. JTBC가 지금 매일매일 단독 보도 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상당히 구하기 어려운, 그냥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자료들을 막 공개하면서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직접 가담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보도를 하고 있는 거죠. 아, 대박입니다. 오늘 동아일보 사설. 도이치 수사 개시 때 40번 연락. 10년 전에 연락 끊었다더니. 야, 동아일보도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조선일보에서는 윤석열한테 파란 쪽을 잘라내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김건희 잘라내라 그 말이었거든요. 동아일보도 지금 김건희에 대해서 사설을 쓰고 있는 거죠. 노골적으로. 김건희 여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 블랙펄 인베스트 이종호 씨가 2020년 9월 10월 40차례 전화와 문자 주고받은 기록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한다. 김건희 측에서는 2012년 이후에 14년이 아니네요. 2012년 김건희가 결혼한 이후에 연락한 적이 없다. 김건희가 아니고 이종호 씨가 나는 김건희 여사가 결혼한 이후에 연락한 적이 없다 했는데 최소한 2020년까지는 연락을 한 거 아니에요. 나왔잖아. 문자하고 그 통신 기록이. 근데 이 씨는 내가 통화한 거는 김 여사 회사의 직원이었기 때문에 김 여사 번호인지 몰랐다 했지만 동아일보가 보더라도 직원이 회사 대표의 전화로 통화한다는 게 이게 납득이 되냐 묻고 있는 거죠. 이는 김 여사의 도이치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수사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 수사의 관건은 김 여사가 전주 역할을 넘어 주가 조작을 도와왔는지 여부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는 시점에 두 사람이 집중적으로 연락했다는 점에서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인지하고 수사에 대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올 법하다. 당연한 거죠. 공수처가 수사 중인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도 다시 주목되고 있다. 왜냐면은 이종호 씨가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까 임성근 사단장한테 탈표되지 마라 했다는 녹취록이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VIP는 김 여사라고 했는데 본인이 뭐라고 했냐면 이종호 씨가 다 허풍이에요. 나는 김건희 연락처 몰라요 그랬거든요. 지금 보니까 다 알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이 지금 다시 주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아일보는 검찰과 공수처가 추가 수사를 통해 두 사람이 언제까지 무슨 내용을 통화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김건희와 관련된 사건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어저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최재형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해가지고 기소 권고를 했죠. 지금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2번 열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 번은 김건희에 대해서, 한 번은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 근데 두 사람이 엮여 있는 거거든요. 두 사람을 다 같이 기소하든지, 두 사람을 둘 다 기소 안 하든지 해야 되거든요. 근데 김건희 측은요. 김건희 수사심의 할 때는 어떻게 됐어요? 검사하고 김건희 측 변호사가 들어가서 김건희는 혐의가 없습니다 얘기했죠. 웃긴 새끼들이죠. 검사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근데 이번에는요. 최재형 목사 변호사가 들어가갖고 최재형 목사는 혐의가 있습니다라고 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웃겨요. 검찰은 혐의가 없다. 피의자는 혐의가 있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명예훼손이라든가 주거침입이라든가 공무집행 방해 같은 경우는 혐의 없음으로 해버리고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해 갖고는 이거는 문제가 있는데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요번에 최재형 목사 측에서 녹취록을 하나 깠다는 거죠. 어떤 녹취록이냐면 최재형 목사가 검찰 조사 받을 때 조사받는 걸 녹음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불법이 아닙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저도 몰랐는데 얼마 전에 그 봉지욱 기자가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혹시라도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받을 때 그 내용 녹음하게 된대요. 말하고 녹음하겠다. 이걸 제재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재형 목사는 녹음을 했나 봐. 녹음한 내용을 공개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검찰이 계속 김건희는 무혐의다. 문제가 없다. 그런 대답을 유도하려고 계속 유도신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 유도신문하는 거를 이번에 공개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게 뭐 얼마큼 먹혔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 과연 중앙지검이 어떻게 판단할까? 지금 거의 많은 사람들이 에이 이거 나왔다고 해서 검사가 김건희를 청탁금지법을 기소하겠어? 절대 기소 안 해. 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김건희를 기소하고 기소 안 하고 최재형 목사를 기소할까? 이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 그럼 아마 김건희를 기소 안 하면 최재형 목사도 기소를 안 할 거예요, 아마. 근데 그랬다가는 욕을 많이 먹겠죠. 이런 모습에 갇혀지면 이것도 뭐 민주당한테 뭐 나쁘진 않죠. 나쁘지 않고요. 저는 이거 뭐 열받을 필요도 없어. 왜냐면 검사들이 기소 안 하고 넘어가도요. 이 문제 끝납니까? 안 끝나요. 정권 바뀌어 보십시오. 이거 또 수사합니다. 똑바로 해야지 그러니까. 관련해가지고 사설이 나왔죠. 한겨레, 수심위, 명품백, 대통령 직무관련성 인정. 이게 상식이다. 대검찰청 수심위가 어제 24일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9시간 동안 했대요. 8대 7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기소하라고 권고했다는 거죠. 수심위는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전후로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고 대법 판례도 대통령 직무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한다는 최 목사 쪽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리한다면 앞으로 다른 공직자 가족의 금품 수수 행위도 처벌하지 못할 것이다. 이미 처벌을 받았거나 재판 중인 피고인의 형평성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앞서 이원석 전 총장이 직권 소집한 수심위는 검찰과 김 여사 변호인 등 무혐의를 주장하는 쪽만 참석한 반쪽 수심이었다.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신뢰를 많이 잃었다. 모두 검찰이 자초한 일 것이다. 김 여사에 대한 출장 수사부터 이미 수사의 공정성은 훼손됐다. 그 다행인 거는 검찰시민위원회가 최 목사가 주장한 그 수심위에 대해서 열리게 했고 거기서 결국 어떻게 한 겁니까? 이거는 기소해야 돼. 결정한 거 아닙니까?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대통령도 사법 리스크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당연한 거죠. 지금 얘네들은 영부인은 공무원 부인은 처벌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처벌하셔 어서 못하면 되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공무원은 처벌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은 처벌할 수 있어요. 윤석열은 당장은 아니겠지만 이 뭡니까? 그 대통령 이미 끝나면요 이거 가지고 처벌 당할 겁니다. 뭐 벌금을 받건 뭘 받건 받을 거예요. 검찰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김 여사의 알선 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는 것뿐이다. 경향신문 김건희 명품백 직무 관련성 인정한 수심위 검찰은 수용하라는 거죠. 최 목사 측은 이번 수심위에 김 여사 방문 시 촬영했던 추가 영상과 또 검찰 조사 당시 검사의 유도신문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 담긴 음성 녹음 파일을 제출했다고 한다. 최 목사 수심위가 이날 내린 결론을 보면 최 목사 측이 참석했을 경우 앞선 수심위 결과 역시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검찰은 기무사 처분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공직자 배우자를 청탁금지법으로 제재할 수는 없지만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 제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니까 김건희에 대해서 처벌할 수 없다라고 헛소리하지 말고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검찰은 윤석열도 신고 의무가 있는데 신고 안 했으니까 우리는 분명히 안 한 걸로 인식하고 있는데 따져보라는 거죠.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법대로 처리하라는 거예요. 다 얘기가 맞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네 번째 이슈는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10월달이 민주당의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국정감사 있고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윤석열이라는 히든카드, 한동훈이라는 히든카드, 그리고 또 히든이 아니지 필살카드, 숨겨진 게 아니니까 김건희라는 이 필승카드, 이 세 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재보궐에서 정말 강화 그리고 금정에서 이겨야 한다. 그 두 군데 이기면 지금 아마 보수는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나쁘지 않다, 상황이 좋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이게 오늘 네 번째 이슈였습니다.